네, 안녕하세요.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김도원입니다. 자, 오늘장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양 지수가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테마주들의 움직임은 활발한데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손실은 줄이고 수익률은 올릴 수 있을까요? 매일 오전 10시 50분 저희가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두 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이 필요하시다고요? 자, 여기 보이시는 번호 샵 3772번으로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방송을 통해서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상담만으로는 부족하시다고요? 조금 더 자세한 주식 정보가 필요하시다고요? 그것도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노란통 메신저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더 다양한 무료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고요. 또 혹시나 이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이 번호로 참여 요청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답장으로 주소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먼저 현재 구간 우리 시장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1월 21일 화요일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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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 양 지수는 장 초반에 잠시 상승세를 보이다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현재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양 시장에서 동반으로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부품, 엔터, 화장품주 이런 섹터들의 낙폭 두드러지고 있고요. 반면에 이 중국에서 우한 폐렴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백신과 방역 관련주들은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통신 장비주들도 거의 유일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럼 먼저 오늘 전반적인 시장 상황 분석부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이제 전일 미국이 쉬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오늘 시장을 굉장히 간략하게 이제 마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 방송에 도착하기 몇 분 전에 이제 또 이라크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또 공격을 받는 일이 발생을 해가지고요. 네. 지금 우리 시장에서 갑자기 낙폭이 커지고 있고, 이제 그 뒤로 이제 석유 화학 관련주들, 그 다음에 이런 방산 관련주들이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우한시 폐렴 때문에 뭐 백신 관련주들, 이제 뭐 마스크 관련주들, 이제 이런 것들만 좀 주로 움직였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이라크의 미국 대사관이 공격을 받으면서 아직까지는 추정이지만은 이란의 민병대의 소행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지금 좀 눈에 띄게 좀 보셔야 될 게 지금 차트를 같이 보시면은
이게 지금 미국 달러 환율 선물 차트입니다. 아직 일본봉 차트인데 이제 10시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환율이 치솟는 모습인데 이제 일봉으로 보시면은 갑자기 쭉 튀어나온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아직까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덧붙여 드리고자 하자면 이란의 그럼 정부 측 대응이 아니고, 그러니까 혁명 수비대의 대응이 아니고 민병대의 대응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또 이것은 이미 예전에 좀 확정 가능성은 접어든 상황에서 좀 일시적인 충격이다라고 보는 게 보고 있는 게 제 시각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환율이 갑작스럽게 오른 부분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에서 자동적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좀 반응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이 갑자기 이제 하락으로 전환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어제 우리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이게 대형주 위주로 좀 몰렸었는데 이게 지금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움직였고 코스피에서도 중소형보다는 대형주 이제 위주로 움직였던 우리 시장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좀 수급이 좀 꼬였다, 망가졌다, 게다가 환율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까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힘들었다. 힘든 상황이 지금 전반적으로 수급이 좀 풀어가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아마 이것이 빠르면 오늘 오후, 내일쯤 이제 풀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 상황까지 같이 보시면은 지금 2250포인트 상황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2250에서 지금 오늘 이 자리를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오늘은 제가 봤을 때 좀 조정이다. 제가 봤을 때 저가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오늘 낙폭이 이따가 확대가 돼서 이란 쪽에서 또 추가적인 뉴스가 나오고 또 그 이외에 리비아 쪽에서 지금 원유가 뭐 포위가 됐다 이런 해외 뉴스들도 지금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뉴스가 확전되면서 유가가 갑작스럽게 급등하게 될 경우에는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섣부르게 제가 아까 오늘 조정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 때문에 섭부르게 지금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요. 오늘 종가까지 조금 확인을 하신 다음에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도 뭐 우한 폐렴 관련주들 때문에 조금 나오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뭐 백신 아까도 뭐 4번째 환자가 뭐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런 뉴스 때문에 뭐 백신 관련주들이 추가적으로 움직여주고 그다음에 지금 이라크 문제 때문에 석유화학주까지 움직이면서 나머지 제약바이오에 있는 수급조차도 테마주들 그다음에 이런 이슈 관련 종목들로 빠지고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지금 수급이 굉장히 좀 불균형하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조금 관망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라크 내에서 미국 대사관이 있는 그린존이 또 로켓포 공격을 받았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석유화학주와 방산주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전문가님 의견은 이 충격은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보신다고 하시고요. 환율 상승 부담 때문에 주가가 낙폭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갈등 이슈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좀 관망을 하시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추가적인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말씀드렸지만은 계속 상승 추세는 이어가지만 대외적 변수는 남아 있다. 그리고 기관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한 번쯤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최근에 이제 지수가 올라갈 때 대형주들만 올라가고 중소형주라는 이제 소위 말하는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은 안 올라갔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두드려 맞을 때 2배로 아픈 거죠. 일단은 대형주들이 갔을 때 따라 못 가서 배가 아프고 지수 나는 뭐 올라간 거 없는데 지수 빠진다고 같이 빠지니까 2배로 아픈 네.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아직도 기존은 같아요. 좀 저렴해졌을 때 조금 더 담아가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텐데 그게 이제 단순히 오늘 내일 이런 식으로 너무 짧게 잡을 필요는 없고 아직도 어쨌든 추세는 상방이고 제 생각에는 물타기 이런 거를 섣불리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조금 주식이 싸졌을 때, 그러니까 내 포트에 종목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너무 급하게 빠졌어요. 예를 들어서 5%, 6%씩, 예를 들면 거의 뭐 7, 8% 빠졌다. 네. 그랬는데, 뭐 지지 라인이면은 한 번쯤 조금씩 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어설프게 3, 4% 빠진 종목이 제일 위험해요. 3, 4% 빠진 종목은 사실 빠진 것도 아니거든요. 주식하면 3, 4%는 뭐 자고 일어나고 저기 미사일 한번 맞으면 뭐 3, 4% 금방이기 때문에 네. 3, 4% 빠진 거에는 절대 물타기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맞고 지금 시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비교적 견조한 모습이다. 그러면은 그건 홀딩. 굳이 비중을 늘릴 필요 없이 홀딩.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급락을 했느냐, 혹은 급락했을 때도 될 수 있으면 물타기를 지금 할 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급락을 했지만은 하루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네. 당장은 아니고, 그리고 최악은 뭐냐면 3, 4% 적당히 빠진 거. 이런 종목들이 지금 대부분이실 거거든요. 그때 급하게 물타기 타는 거는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좀 견조하다. 그러면은 굳이 겁을 내시면서 예를 손절을 하시거나 또는 입절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일단은 홀딩해서 가져가는 그런 전략들을 좀 썼으면 좋겠다. 너무 급하게 매매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직 대회전 악재가 발생했지만 이게 앞으로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지난번처럼 일시적으로 끝날지는 사실은 시장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종목별로 낙폭에 따라서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하락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물타기 섣불리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들어봤고요. 마찬가지로 매매 천천히 해보시라는 분석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오늘 장 한번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골수의 관심 종목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방송을 통해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주식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 골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혹시나 이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아까 그 번호 샵 3772번으로 참여 요청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주소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화요일장 본격적으로 골수의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의 첫 코너 골수의 픽 시간입니다. 골수의 픽 퀴즈도 맞추고 추천주와 공략 포인트도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자, 그럼 먼저 골수의 픽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그 방법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두 고수님들께서 매일 아침 8시 50분마다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종목 퀴즈들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이데일리 TV를 검색해서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골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 가기가 보이실 텐데요. 들어가 보시면 총 4가지의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4번째, 오늘의 추천주 게시판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매일매일 그 날짜 골수의 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1월 21일 게시물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종목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총 10개의 종목들이 올라와 있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한 가지 종목을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방송을 보시면서 저희가 드리는 힌트를 들어보시고 이게 과연 어떤 종목인지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그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과 똑같은 번호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5분을 뽑아서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골수의 노하우가 녹아있는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고요. 또 매일매일 5분께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투자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화요일자 퀴즈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8번 캐로 시작하는 종목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총 5글자입니다. 캐 땡땡땡땡. 자, 캐로 시작하는 종목 뭐가 있을지 먼저 힌트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캐로 시작하는 종목이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옛날에 한때 테마로도 엮였었어요. 네. 소위 말하는 뽀로로 테마로도 한번 엮였던 그런 종목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소시적에 네. 중국의 이제 따이공, 따이공이라고 하죠. 화장품을 네. 우리나라에서 떼가지고 중국에 넘어가는 사람들, 이제 중국 사람들 따이공이라 하는데, 네. 저도 따이공처럼 따이공을 했었죠. 정말요? 화장품을 떼가지고 네. 팔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국제연애 할 때. 진짜요? 예, 중국에 있던 아가씨가 화장품을 팔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도매상 가가지고 화장품을 떼서 판 적이 있었는데, 네. 이상하게 한국에 있는 뽀로로인데도 중국에서 꽤 유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뽀로로 그 치약을 열심히 떼서 팔았던 기억이 난다 할 때
뽀로로 관련된 테마로 엮었던 그 종목, 캐로 시작하는 그 종목을 오늘 맞춰주시면 되고 네. 여기서 이제 탈모 샴푸도 판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탈모나 이런 것들 좀 관심 있으신 분들도 조금 두고 보시면 주목하시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하는 그런 회사예요. 요즘 저도 네. 고민입니다. 고민이신가요? 괜찮아 보이시는데요? 제가 정말 머리숱이 네. 어마어마했거든요. 아. 사자털 같은 그런 머리숱을 갖고 있었는데 네. 요즘 옛날 같지 않습니다. 아. 옛날처럼 그 돼지털 같은 그 모발이 나오지 않고 요즘 얇아졌나요? 힘이 좀 옛날 같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분들도 혹시나 찾아보실 수도 있는 회사가 아닌가. 그래서 특히 이제 아마 주식하시던 분들은 뽀로로 테마 하면은 생각을 하는 요즘 뽀로로가 한때 대세였죠. 그쵸. 요즘은 좀 밀리긴 했는데. 네. 제 예전에는, 조카들도 옛날엔 뽀로로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쵸, 그쵸, 그쵸. 근데 이상하게 애들 세계, 이 어린아이들, 말도 못하는 아이들 세계에서도 일단은 그 트렌드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왠지 그쵸. 어떻게 만들어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일단은 옛날 그 뽀로로 세대가, 네. 저희 같은 X세대가 나이를 먹듯이 네. 뽀로로 세대가 이제 그 무슨 다른 무슨 로봇 세대로 바뀌었더라고요. 또봇 같은 건가? 또봇 같은 뭐 그런 걸로 카요가? 세대가 네. 카봇으로 뭐 세대가 그런 거, 그런 거. 바뀌어가지고 네. 사달라는 게 좀 달라졌어요. 아, 제 조카도 네. 뽀로로 세대였지만 카봇으로 넘어갔고 두 번째 조카가 이제는 그 뽀로로 쪽이 아니라 다른 걸 네. 또 관심을 펭수는 생각보다 관심 없더라고요. 이게 펭수는 오히려 2030이 약간 타겟인 것 같고. 저희 뜰에 한참 인기가 많습니다. 네, 인기 너무 많죠. 왜냐하면 그 조카들이 교육 방송을 보지 않습니다. 이게 애들이 한 6살만 넘어가면은 뽀로로는 유치하다. 약간 이런 게 좀 올라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 조카도 뽀로로 한때 좋아하다가 지금은 또 공주 쪽으로 좀 갈아탔습니다. 그 여자 조카. 네, 여자 조카라서. 남자 조카들이라서 로봇을 모르겠습니다. 네. 그 종목이 바로 캣땡땡땡땡 네. 종목입니다. 오늘 되게 많은 정보를 들었는데 네. 이제 국제연애를 할 때 이거를 화장품 주할 때마다 할 거예요. 뭐 팔았는지, 네. 중국에서 뭘 좋아하는지, 그러네요. 도매상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화장품을 싸게 살 수 있나 어. 이런 꿀팁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데요. 그러면은 이 회사에 뽀로로 치약을 떼다가 파신 거였나요? 그럼요. 아. 너무 팔기가 힘들어. 왜냐면은 다른 건 딱 사각이 딱 잡혀 있는데 네. 얘는 그 케이스가 둥글둥글 해가지고 팔기도 힘든 그런 물건이었다. 무겁긴 더럽게 무겁고 네. 그런 물건이었다. 그것과 관련된 종목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뽀로로 치약과 칫솔을 판매하는 그런 회사인 것 같고요. 저도 한번 찾아보니까 엄청 귀엽더라고요. 이름이 뽀로로가 따온 바나나향 치약 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너무 귀엽고 그래서 저도 본 것 같아요. 집에서 이거를 받고 그다음에 탈모 샴푸도 하는 그런 것도 직접 뽀로로 치약 취급하는? 쓰시는 거 아니죠? 저는 말고 저희 조카가 가끔 집에 집에서 올 본 적이 때마다 없는데. 조카의 선물로 이제 그걸 본 것 같고 그 두 가지 힌트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럼 다음 힌트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면은 네. 캐로 시작하는 5글자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 생각보다 캐시가 많고. 그래요? 네, 그나마 조금 좀 직접적인 좀 힌트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지금 27%에 가까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침에 조금 시세가 있긴 했는데 27%까지 강세가 되고 있고 지금 오늘 현재 왜 뜨고 있냐라고 했더니 오늘은 뽀로로가 아닙니다. 네. 오늘은 뽀로로가 아니고요. 네. 지금 우한의 폐렴 때문에 이 회사가 생각보다 중국에 매출이 많습니다. 근데 치약뿐만 아니라 치약 가글 또 마스크 그러니까 구강에 하는 네. 위생용품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 폐렴 때문에 지금 자신의 개인 위생을 챙긴다라는 그 테마를 받고 지금 급등 중이기 때문에 지금 좀 정답을 찾기 어렵다. 캐시가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주식이 뭐가 많이 오르고 있는지 보시고 이제 그중에 캐시를 좀 찾으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치약이 뭐 뽀로로 치약만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치약도 보시면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거의 매출 비중이 대등할 정도로 중국에 굉장히 많은 매출이 있기 때문에 중국 쪽이 좀 기대가 되는 그 다음에 캐시, 그 다음에 5글자, 오늘 급등 중이다. 아마 이 정도 정보 지금 받으셨으면은, 지금 K로 시작한 5글자, 오늘의 퀴즈 정답은 충분히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은 네. 역시 아침에 좀 일찍 들어오셔가지고 네. 보시고 글자 수까지 나와 있으니까 맞아요. 힌트를 조금 받으시면은 예전에 저희 그 머큐리아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오늘도 혹시나
일단 퀴즈도 많이 맞춰주시고 앞으로 좀 대응도 좀 말씀드릴 테니까 많이들 맞춰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엄청 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종목이 굉장히 급등 중인데 왜 그런가 해서 봤더니 오늘은 뽀로로가 아니라 이제 중국 우한 폐렴 관련주 수혜주로도 묶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가글이나 마스크 이런 구강용품도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수혜주로도 묶이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이제 20% 이상 오르고 있는 캐로 시작하는 5가지 글자로 된 종목이다. 이렇게 힌트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골수의픽 오늘의 퀴즈 8번 캐 땡땡땡땡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자, 오늘 골수의픽 리스트에 이 종목 말고도 또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골수의 관심 종목 오늘의 추천주 게시판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떤 리스트들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대응 전략에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까 드린 힌트로 정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시청자 종목 상담이 끝나기 전까지 샵 3772번으로 정답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5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청자의 관심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지금 실시간으로 접수 가능하십니다. 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 1956님께서 보내주신 삼성전기이고요. 매수가는 93,000원, 비중은 30%라고 하십니다.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될지 더 가지고 가야 될지 궁금하시다고 하고 또 매도가도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삼성전기는 좀 인상 깊은 종목인데 왜냐하면은 제가 이거를 재작년에 다른 방송할 때 13만 원대인가 재작년 말이죠. 13만 원대인가에 제가 매도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10만 원 언더에서 다시 매수가를 드렸던 기억이 있는 종목인데 이게 재작년 그러니까 2018년에 되게 핫했어요. 왜냐하면은 많이 올라갔기 때문이고 거의 그때 하루에 한 번씩 우리 증권방송에 나왔던 그런 종목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상담 받을 때 뭐라 그랬냐면은, 너무 좋은 종목이다. 이제 16만 원대 가기 전에 이제 뭐 한 14만 원, 5만원대 방송 많이 탔죠. 그래서 너무 좋은 종목이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도 있고, 근데, 최근에 너무 단기에 올라왔고, 가장 나쁜 거는 최근에 방송을 너무 많이 탔다. 라는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왜냐면은 방송을 너무 많이 타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달라붙기 시작하면은 네. 그다음부터는 매물이 나오기 쉽거든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 이후에 8만 원대까지 8만 4천 원대까지 가는 기염을 보여줬어요. 근데 지금 매수가 9만 3천 원이면은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가 인근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가격에 사신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대형주들이 가고 있는 상태에서 역시 같이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해요. 포트를 구성할 때 좀 장기로 지금 가지고 계신 가격도 좋고 장기로 끌고 오셨잖아요. 거의 반년 가까이 끌고 오셨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더 끌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은가.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한번 장이 오늘도 조금 안 좋지만은 네. 한번 낙폭이 나오고 제가 이번 주 초에 말했던 순환매 장세가 벌어질 거라고 저는 다음 달쯤에 이제 서울 지나고 순환매 장세가 조금 벌어질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환매 장세가 벌어진다는 전제는 뭐냐면 커다란 종목들을 버텨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큰 종목들 다 버리고 갈 수는 없어요. 비중이 30%니까 예를 들면은 일단 목표가를 한 16만 원 정도대로 잡으시고 전고점 레벨 정도로 잡으시고 만약에 그 정도 가격 한 16만 원대 오면은 30% 중에서 한 10%만 줄인다. 차익 실현 한번 하겠다. 좀 지루하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괜찮고 일단 나머지 종목들은 이 라인을 뚫고 신고가 행진을 할 수도 있으니까 좀 오래 끌고 하셨으면 좋겠다. 종목이라는 게 너무 빠르게 교체하셔가지고 하시는 것보다는 결국은 사실 나중에 재밌기는 빠른 교체들이 재밌어요. 빠르게 종목을 교체하는 게 재밌는데
쭉 1년을 계좌를 놓고 보면은 결국은 장투했던 종목이 가장 큰 수익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빠른 종목, 장투 종목 이제 합성을 하셔가지고 가져가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목표가 16만 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고 그때 한 3분의 1 정도 터시고 남은 종목들은 조금 포트에 넣어놓으시는 것도 답이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좀 오래 가지고 가시는 거를 추천해 드린다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목표가가 16만 원이라고 제시를 해주셨고요. 이때 비중을 10% 정도를 줄이시기를 추천드린다는 그런 상담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8951님께서 보내주신 OCI고요. 매수가 12만 원,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지금 거의 반토막인데 추가 매수해도 가능할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그 OCI는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의 고민이 많을 이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OCI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런 시청자분들 또는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몇 년간 정말 고생 많이 하신 종목이거든요. 네, 일단은 이제 OCI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겠지만은 일단 OCI에서 뭐 태양광 사업을 주로 하지만 이제 OCI에서 정확히 이제 어떤 것을 좀 주로 하고 있냐면은 그 태양 전지가 있으면은 그 태양 전지 안에 들어가는 소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소재가 이제 반도체 웨이퍼에도 들어가긴 하는데 이 소재가 이제 폴리실리콘이라는 이제 소재랑 그다음에 그 태양 전지 위에 도색을 하는 그 페인트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도 화학 제품까지 해가지고 폴리실리콘, 뭐 TDI, 뭐 PA 이런 것들이 주요 제품으로 들어가는데 네.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판매 단가들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중국이랑 동남아에 많이 수출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중국에서 지금 판매가 되는 단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점차적으로 이 판매 단가가 하락을 하면서 OCI의 실적도 마찬가지로 스케일이 작아지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OCI 주가도 점점점 내려오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상황을 예전에 최근에 그 삼성전자랑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가 그 D램 단가가 계속 하락한다고 하니까 삼성전자도 5만 5천 원짜리가 4만 원 밑에까지 이제 4만 원까지 계속 내려갔다가 반등이 나오잖아요. OCI 같은 경우도 주요 판매하는 제품의 단가가 내려가다 보니까 이런 단가들에 올라오고 일단 그 원재료도 올라가 됩니다. 이 원재료도 뭐 SK에너지나 뭐 그저 SK이노베이션 이런 데서 가져와서 가져온 다음에 그걸 또 1차적으로 가공하고 다시 판매하는 구조인데 이 원료랑 그다음 판매하는 단가 여기 사이에서 마진 구조가 좀 계산이 돼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컨센서스 같은 것들 보시면은 지금 이제 적자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지금 바닥에서 내려와 있는데 일단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 하면은 추가 매수가 가능은 하시지만 지금 당장은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4,000원인데 사실 지금 64,000원이나 67,000원이나 6만원이나 지금 어차피 제 시청자님의 매수가 12만 원에서 봤을 때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2층짜리, 120층짜리 건물에서 65층짜리 건물을 보나 60층짜리 건물을 보나 시각적으로 구분이 안 되는 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네. 굳이 여기 지금 1,000원, 2,000원 왔다 갔다 하실 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 그 비중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상방이니까 다른 데서 좀 수익을 내시다가 이 종목이 아마 지금 적자 전환인데 이 판매 단가 추이를 보면은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는 흑자로 다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아마 추가 매수 시기는 이번 여름이나 가을쯤 또는 주가가 기술적 측면으로 7만 원에 거의 근접을 했을 때 그러면은 밑에 하방에서 빠져있던 그런 좀 악성적인 좀 침체적인 이런 상황을 벗어났다라고 반증하는 구간이니까 차라리 지금 6만 원대에 머물러 있을 때보다 7만 원까지 왔을 때 이 종목이 이제 반등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 추가 매수하시도 충분히 늦지 않고 대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드리니까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잘 홀딩 해주시다가 7만 원 근접했을 때 또는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 추가 매수를 고민해 보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력 제품들의 판매 단가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같이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 매수가 가능은 하지만 지금은 아니고요. 여름이나 가을 또는 주가가 7만 원쯤 됐을 때 해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은 7893님께서 보내주신 에이블 CNC입니다. 매수가는 34,200원, 비중은 50%라고 하시는데요. 이분도 약간 지금 더 매수해서 단가 낮추는 게 어떤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볼까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신 지가 2012, 13
이 정도 돼야지 이 가격대가 나오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여기도 지금 고점이 있는데 만약에 34,200원이 진짜라고 한다면은 33,000원대가 고점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때 정말 이때 물렸다가 이것도 제 생각에는 비중 50%이기 때문에 물타기 하신 거예요. 물타기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사이클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처음에 주식 공부를 할 때, 이제 뭐 재무도 분석하고 기본적인 가치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요. 네. 하다가 그런 것들 뭐 삼성전자도 사보고 뭐 하이닉스 사보고 해요. 그런 다음에 근데 테마주나 이런 것들이 급등을 해요. 그러면은 이게 너무 지루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테마주들 같은 거 뭐 이제 기술적 분석 무슨 타점 무슨 뭐라 그럴까요? 뭐 공식이라든지 뭐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워요. 적당히 배운 다음에 따라 들어가요. 그리고 네. 물려요. 그런 다음에 가치 투자로 다시 돌아가요. 네. 이거는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향후에 다시 또 반등을 줄 수 있겠다 하면서 처음에 기술적 기법이나 단기로 들어가서 단기 슈팅을 누르고 들어갔는데 물린 상태에 다시 가치 투자로 돌아가요. 그런 다음에 몇 년이 지나요. 근데 처음에 슈팅이 들어갔기 때문에 산 것도 고점에 사잖아요. 그러니까 낙폭이 커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수두룩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건 뭐냐면은 그 중에서 내려올 때 추가 상승 한번 슈팅이 한 번은 나오겠거니 하면서 물타기라는 게 더더욱 안 좋아요. 왜냐면은 물타기를 하시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종목에서 수익을 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내 계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표는 뭐냐면은 이 주식 투자를 하는 데서 목표는 내 계좌에 수익이 올라오는 거지 이 종목에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네. 그거를 잊어버리시고 자꾸 이 종목에서 수익을 내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34,200원이 정말 레알 현재가라면은 네. 매수가라면은 지금 12,100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여기서 이미 50%가 들어갔기 때문에 만약에 10%가 더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다시 또 평단가 내려가겠죠. 근데 그 가격이 올 때까지 또 못 팔아요. 그럴 거기 때문에 아니면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가격까지는 갈 거 아니고 조금만 반등을 줘도 팔 거다. 34,000원 평단가니까 물타기가 3만 원이 되면은 한 27,000원까지는 팔 의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12,000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유동성을 그냥 고정시켜 버리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타기 일단 금지. 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 네. 왜냐면 유동성을 확보해가 딴 데서 수익을 벌어가지고 오히려 이 손실을 메워야 될 판국에 여기서 유동성을 만약에 오히려 고정시켜버리면은 수익을 올리기가 더 힘들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 향후에 제 생각에는 향후에 이런 화장품 관련주들 한한령 해제 수혜를 입으면은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순환물 장세가 벌어지면은 추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거기에 이제 에이블 CNC도 얘 같은 경우도 한번 때 되면 한 번씩 슈팅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가능한 영역이 있다. 그러나 본인 물타기를 하시기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그게 또 조금 더 횡보 기간도 있고 다른 것들이 갈 때 또 배도 아프고 결국은 여러분 지금처럼 50%가 이미 들어가 있는 경우는 유동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보유 괜찮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물타기는 금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유하시는 거는 괜찮지만 좀 다른 종목으로 손실을 만회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타기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 번째 종목은 6521님께서 보내주신 셀트리온이고요. 매수가는 17만 8천 원, 비중은 30%라고 하십니다. 투자 전략 부탁드린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 최근에 조금 네. 인기가 있죠. 네. 그 JP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그 서정진 회장님이 셀트리온, 그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세 가지 회사를 내년 즈음에 주주분들께서 원하시면 합병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라는 발언을 하시면서 네. 지난주에 한번 셀트리온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일단은 지금 셀트리온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는 지금 약세 흐름입니다. 일단은 이거는 지금 차트상 봤을 때 마이너스 요인이고요. 왜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하냐면은 주가가 한번 이렇게 하락 국면에 있으면은 이제 그 국면을 돌아 올리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가벼운 종목 같은 경우는 V자 반등을 보여주면서 금방 돌리지만은 셀트리온이 이제 뭐 이 3, 4년 전처럼 결코 가벼운 종목이 아닙니다.
이 종목도 돌이키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나왔던 합병 이슈도 솔직히 셀트리온 입장에서 그렇게 호재가 아닙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을 합칠 때 지주회사는 뭐 셀트리온이 되겠기 때문에 오히려 밑에 있는 셀트리온 제약이나 헬스케어의 변동성이 더 커질 뿐이지,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그다지 좋은 입장이 아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사실 무조건 좋은 거면은 서정진 회장님도 뭐하러 주주의 허락을 받겠습니까? 주주의 허락을 받는 이유라는 것 자체가 주주가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지금 위치를 봤을 때 지금 이제 매수가가 만약에 저 위쪽이면은 이 셀트리온의 향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겠지만은, 주가가 보시니까 지금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대랑 거의 근처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사실 매수를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주가가 움직일 때 상하로 움직이는 이런 에너지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에너지가 전반적으로 아래쪽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상승 위에 추세선, 하락 추세선 안에서도 위쪽에 보시면은 점점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추세선조차도 그 반등 나올 때 다 채워주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 나올 때는 중간중간에 심하게 더 이탈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최근에 한번 하락 에너지가 많이 빈 상태로 많이 반등한 보여줬지만은, 이 상황에서 뒤집으려고 그러면 최소한 몇 개월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제시해드리고 싶은 투자 전략은 일단 셀트리온은 향후에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안 좋은 회사는 결코 아니지만은 지금 주가가 굉장히 아래쪽에서 부진한 별로 힘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코스닥 지금 상방일 때 조금 더 상방 쪽에 에너지가 더 가까운, 그러니까 지금 너무 뜬 걸 사라는 뜻은 아니지만은 조금 더 셀트리온보다는 조금 더 돌려준 그런 종목들을 좀 내시다가 셀트리온이 그렇게 좀 돌려주는 모습이 나온다, 그때 다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셀트리온까지 오늘 총 4가지 종목 상담 모두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수의 픽, 오늘의 퀴즈 정답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 캐로 시작하는 캐땡땡땡땡 이 종목이었는데요. 자, 오늘 급등하고 있는 종목, 이 종목 퀴즈 정답 공개해 주실까요? KM 제약이고요. 네. 급등 정도가 아니라 지금 상한가 들어가 버렸네요. 아, 네. 그러네요. 오늘, 상한가 들어갔고, 오늘 저희가 지난번에 제가 이제 머큐리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이제 전날에 미리 종목을 뽑아놓고 그 중에서 이제 한 종목을 미리 선정을 해요. 네. 왜냐면은 한 2종목 정도 선정을 해놨다가, 왜냐면 저희가 아침 일찍 여기 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만 보고 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걸 미리 준비를 안 해놓으면 저희가 이거 대부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시간만 보고 왔는데, 만약에 오늘 보셨던 분들이고, 이제, 만약에 저희 무료로도 지금 저희가 서비스로 드리고 있는 분들은, 종목을 뭐 받아보셨으니까. 이게 또 올라간 거 사기가 아니냐. 그럴 수가 없죠. 왜냐면 드리고 있으니까. 네. 근데, 일단은 지금 뭐 관심 종목에 넣을 수 있는 종목도 아니고, 지난번 먹기랑 똑같아요. 이미, 이 종목은 갈 만큼 갔어요. 갈 만큼 갔고, 원래는 저희가 이제 시초가를 보고 왔으니까 3,200원 매수가라고 생각을 하고, 네. 한 뭐 3,600원, 700원 정도 목표가 잡았었는데, 이미 뭐 3,900원에 상한가 안착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사신 분들의 대응이 중요하죠, 오히려. 왜냐하면 이제 가지고 계시는 저희가 문자를 이제 보내드리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의 대응이 중요하고, 만약에 안 사신 분들은, 관심 종목에 삭제를 해주시고, 네. 가진 분들은 일단 상에 들어갔으니까, 오늘 만약에 상이 풀리잖아요. 현재가 한번 볼까요? 현재가를 보면은 상 100만 주 정도 들어가 있으니까 상이 안 풀릴 가능성이 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얘가 뭐 호가가 되게 뭐 두껍고 무겁고 이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5번에서 하시는 게 맞아요. 상한가가 안 풀리면은. 근데 만약에 경우의 수를 나눠볼게요. 오늘 상한가 풀렸어요. 그리고 28에서 그러니까 25% 정도를 깨고 내려왔어요. 깨고 내려왔으면은, 물론 여기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한테 문자를 받으시고 미리 이제 들어가신 분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중간에 네. 상 따는다고 들어가신 분들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저희랑 같이 방송을 보신다는 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미 수익을 확보했다는 전제예요. 그래서 상이 깨지면은 25%까지는 보세요. 왜냐하면 중간에 상을 한번 깨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로스컷을 걸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이 풀리면 자동 매도를 잡기 때문에 그 물량을 받으려고 한번 깨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28, 26까지, 27까지 갔다가 도로 말아올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25까지 어차피 수익이 확보돼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25까지 25%가 깨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상한가 기준으로 5%가 빠진다는 얘기죠. 5% 이상 빠지지 않으면 홀딩, 만약에 그 이상 빠지면은 일단 매도 이렇게 접근하시고. 일단 상한가에서는 놔두시고, 왜냐하면 장초에 이제 오전에 상한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힘 있는 상한가거든요. 다음날 내일 가면은 이제 갭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갭상승을 했을 때 3분의 1에서 반을 일단 터세요. 일단 수익을 확보해놔야지 마음이 편해요. 그 다음에는 추세를 좀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그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내일 만약에 갭 상승까지는 괜찮았지만 그 이후는 저희가 이제 또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장중에 상한가가 깨졌을 때, 그리고 오버나이트 했을 때, 시가 떴을 때 요것만 일단 대응하시고 반만 일단 수익을 확보해놔도 그다음부터 마음이 여유롭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신규 접근은 불가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살 수도 없죠. 상한가니까. 네. 네. 네, 오늘도 KM제약 이것도 고수의 관심 종목이 아니라 고수의 관심이 있었던 그렇죠. 종목이 돼버렸습니다. 오늘 또 급등을 해가지고 이미 사셨던 분들에 한해서 3가지 이제 경우의 수를 들어주셨는데, 만약에 이제 상한가가 풀렸다 하면 25%가 깨지지 않으면은 가지고 계시고, 깨지면은 매도를 하셔라. 그리고 내일 갭 상승할 경우에는 3분의 1 정도 매도를 하셔라. 이렇게 3가지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미 사셨던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이 참고해 보셔가지고 수익 잘 보존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정답자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160-9337-8387-5831-012 이 5분께서 퀴즈를 맞춰주셨습니다. 모두 축하드리겠고요. 저희가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 잘 활용해 보시고, 이 퀴즈는 또 내일도 진행이 되니까요. 오늘 정답 맞추지 못하신 분들도 내일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상담부터 퀴즈, 투자 전략까지 두 분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엔 장중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데이터 거래소가 오늘 3월 문을 열고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원에서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협의회의 첫 회의를 열고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6월 데이터 거래소 설립을 포함한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개선 방안을 공개했었는데, 이달 초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이에 대한 법정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금융 분야 데이터 거래소는 상품으로서 데이터를 사고 팔 수 있는 중개 거래 플랫폼입니다. 금융정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가 함께 거래되도록 핀테크 통신 유통업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나 제공 방식 등을 공급자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수요자 중심의 거래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1월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0.2% 줄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일까지 수출은 25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 4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와 석유 제품 등의 수출이 늘었지만 승용차와 무선통신기기, 선박 등이 줄어든 영향입니다. 수출 상대국별로는 베트남과 일본, 홍콩, 중동 시장에서 호조를 보였던 반면 중국과 미국, 유럽연합 등으로의 수출은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3%, 8억 3천만 달러 증가하면서 이달 들어 20일까지 무역 적자 규모는 24억 달러 정도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에서 개막한 북미 최대 주방 욕실 전시회에 참가합니다. 삼성전자는 KBIS 2020에서 2016년 인수한 럭셔리 빌트인 가전 브랜드 데이코와 함께 부스를 꾸렸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패밀리허브 냉장고 라인업을 대거 전시하고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을 적용한 주방 가전의 대중화를 알리기 위해 커넥티드 리빙존을 마련한 것입니다. LG전자는 프리미엄 빌트인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라인업을 대폭 확대해 미국 빌트인 시장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요리에 충실하다를 주제로 테크닉 큐리안에게 빌트인 가전을 소개한다는 게 회사의 설명입니다. LG전자는 연내 미국 현지에서 라인업을 40여 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SK바이오팜의 수면장애 치료제가 유럽에서 판매 허가를 받았습니다. SK바이오팜은 오늘 자체 개발의 기술 수출한 수면장애 치료제 수노시가 유럽의약품청의 판매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유럽 허가로 솔리안페톨은 기면증 성인 환자와 지속적 양압기 사용 등으로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간 졸림증을 개선하지 못한 성인 수면 무호흡증 환자에게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수노시는 올해 중반 독일을 시작으로 내년 초까지 프랑스와 영국에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SK바이오팜은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미국과 유럽에서 발생하는 매출 금액에서 일정 로열티를 확보하게 됐으며 한중일 등 아시아 12개의 팜권은 SK바이오팜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아 자동차의 대표적인 경차인 모닝과 전기차 니로 EV가 영국의 유력 자동차 전문 매체가 선정한 올해의 차로 뽑혔습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최근 영국 자동차 전문지 왓카는 영국에서 판매하는 주요 신차를 대상으로 2020 왓카 올해의 차를 선정했습니다. 모닝은 2년 연속 최고 가치의 차로 뽑혔고 니로 EV는 최고의 소형 전기차로 선정됐습니다. 모닝은 핸들링 성능, 운전석 구성과 실내 디자인, 실용성 부분에서 최고 등급을 받으면서 종합적인 측면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차로 인정받았습니다. 니로 EV는 왓카 평가단의 실제 주행 평가에서 몸값이 훨씬 비싼 제규어 아이페이스와 같은 주행 거리를 기록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우수한 실내 공간, 다양한 편의 안전 사양, 정숙성과 승차감 등이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이 중국 중부 최대 도시인 우한시의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중국 내 최대 규모인 12만 리터급 바이오 의약품 생산시설 건설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른바 우한 폐렴 환자가 처음 발생하면서 국내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한적이지만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하다고 알려진 만큼 감염자에 의한 확산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020년 정기 임원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총 162명이 승진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액화 천연가스 이중연료 추진 셔틀 탱커를 건조해 세계에서 처음으로 발주선사에 인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데일리엔 장중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네, 화요일 오전 고수의 관심 종목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봤습니다. 자, 고수의 픽은 매일 오전 8시 50분 이데일리 TV에 히든 종목들이 올라오니까요. 방송으로 힌트 얻으시고 퀴즈 맞히셔서 주식 투자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뿐 아니라 더 자세한 주식 정보가 얻고 싶다면 노란통 메신저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샵 3772번으로 참여 요청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답장으로 주소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고 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